지난해 폭우로 큰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장마철이 다가오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과수에서 타살이 의심된다는 사건을 경찰이 증거가 없다고 종결했다가 2년 만에 재수사를 해 형제간 살인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10년을 맞아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두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도 여전합니다. 삼선 충북지사를 지낸 이시종 전 지사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를 집중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7월 15일 물속에 잠긴 것은 지하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마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장마가 찾아오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또다시 마을이 물에 잠길까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이 마을에는 당시 이틀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졌고 잠시 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대피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당시 김상민 씨는 집을 잃고 94살 어머니와 마을회관에서 한 달 반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낸 지난 1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은 깨끗이 고쳤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비 올 때만 항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지. 비만 조금만 와도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진짜. 어디 가고 싶은데 비 온다고 하면 괜히 또 물 장난 마냥 또 들어올 게 걱정이 돼서. 15년간 이불 가게를 운영하던 변상래 씨. 그날 수해로 이불과 수납장은 물론 아끼던 재봉틀도 버렸습니다. 퍼내고 닦아도 끝없이 나오던 흙탕물. 다시 물이 들어찰까 나무 수납장을 철제로 아예 바꾸었습니다. 배수구가 막힐까 비만 오면 우비를 입고 동네 풀을 뽑고 다닙니다. 불안하니까 자다가도 이렇게 밖에를 내다봐지고 아침부터 이제까지 우비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풀 지쳐 뜯어서 한 옆에다 모여놓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하수도를 막을까 봐. 장마철이 다시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요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물에 차진 않았을까? 잠을 자다가도 빗소리만 나면 CCTV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CCTV로 봐요, 저는. 교통 상황 이렇게 보면 이 도로가 보이거든요. 그럼 CCTV로 물이 찼나 안 찼나 도로에 막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래요, 자다가. 폭우 피해 이후 동네 약국에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사러 오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십수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약사는 계속 이 마을에서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새벽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심란한 마음이 들고 좀 트라우마 같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충청북도는 미호강 주변에 제방을 다시 쌓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장맛비에 청주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주시 중앙탄면 봉안교 근처에서 40대 야영객이 물 한가운데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에는 충주시 금릉동 단독주택 한 채가 침수돼 수중펌프로 물을 빼냈고 청주와 충주, 옥천 등 5개 시군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1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계산댐과 충주 조정지댐의 방류량 증가로 충주 보겨울교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이 2년 전 변사라고 결론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이번엔 형제간 살인사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건을 종결했었는데 검찰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없다던 목격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동생이 죽어 있다는 60대 남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50대 남성이 배와 가슴에 멍이 든 채 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 파열과 뇌출혈, 국가수는 타살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친형은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자해를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80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년 만에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다시 조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없다던 목격자가 재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겁니다. 옆집 주민은 술에 취한 친형이 달아나는 동생을 마당까지 쫓아나와 폭행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말을 형제의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때렸는데 그렇게 한 대 쳤으니까 죽었어 이러더라고. 경찰은 뒤늦게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친형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 했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면서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을 실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충북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 희생자에는 충북 주민의 가족도 있었다면서 화학물질 사업장이 밀집한 우리 지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 다수가 이주 노동자였고 여성이었으며 불법 파견으로 착취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면서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에 나섰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 지역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충북 의대 증원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정원이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선택한 것은 도민 고통과 피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년 기획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 청주시의 지난 10년을 평가해 볼 텐데요. 생활 환경은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여전한 심리적 경계와 갈등, 불합리한 통합 조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으로 10년 전 출범한 통합 청주시. 시민 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생활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는 63.9%. 앞으로 10년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68.9%를 나타냈습니다. 하루에 10대가 다녔다면 지금 한 20, 30대가 다니니까 교통도 굉장히 좋고 청원에 가서 행정을 봐야 되고 시청에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두 군데 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한 군데서 다 모든 일을 하니까 행정이 좀 낫지 않게. 통합에 앞서 청원 주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약속했던 75건의 상생발전 방안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97%. 동물원과 공예촌 등 위락시설 미원면 이전과 체육관 이전 등 2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체육관 등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 예산은 너무 큰 규모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굳이 인수를 해야 할 목표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리하게 상생발전 방안만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옛 시청 부지를 새 시청사 부지로 결정한 상생 합의에 따라 수많은 갈등이 빚어졌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 구청을 무리하게 신설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만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통합 이후 청주시 공무원은 3,200여 명으로 무려 500명 이상 늘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상대할 공무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주민 수가 5만 4천 명이 넘는 가경동의 주민센터 직원은 고작 22명.
공무원 1명이 2,4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사실 끊임없이 계속 이제 울려서 오전에 몇백 번 때까지 200~300번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숨 쉴 틈 없이 전화도 오고 해서 진짜 매우 바쁜 것 같습니다. 통합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기구의 정원, 조직, 기구까지 과연 구청이 4개나 필요할까? 주로 청주 5송과 오창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적질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지연되고 직원들 바뀌면 원점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도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여기에 지역을 대표할 먹거리나 놀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특색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과와 함께 숙제도 안게 된 통합 청주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이번엔 청주 청원 통합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0년간 통합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 때라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3선 충주시장, 재선 국회의원, 3선 도지사.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퇴직한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유유자적이라는 말로 요즘 일상을 소개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제 사실 일만 했는데 제가 일했던 얘기는 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우리 공무원들 제가 많이 괴롭혔다는 얘기가 돼서 그러면 좀 미안하다. 속지 않은 마음도 제가 좀 갖고 오면서 이렇게. 청주 청원이 하나 된 지 10년. 통합 청주시의 전국적 위상이 높아지고 충분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한 그는 이런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구청원군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끝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아가 더 큰 차원의 통합. 지사 재임 시절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광역교통망,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를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충청권도 이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이 추진이 되면서 전국에는 이 충청권 4개 시도도 대구 경북처럼 행정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충청도는 1896년도에 이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던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이제 1896년 이전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선은 그 느슨한 연대 그렇게 해서 생활권 하나로 묶는 거 그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서 상원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같은 개헌 제안 실무를 맡고 있는 이시종 전 지사.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또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도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래도 가장 잘 조성된 그런 때가 아닌가. 향후 활동 계획에 있어서는 정치인으로서 직접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배들이 차지해야 될 도지사 자리, 국회의원 자리, 시장 자리를 제가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좀 차지해서 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하여튼 후배들이 잘 되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것이고.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가축시장의 이전을 반대하는 증평 주민들이 청주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증평 주민 40여 명은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축사와 음식물 처리 업체가 있는 증평 경계 지역에 가축 시장까지 이전하면 증평 군민들은 악취로 더 고통받게 된다면서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축협은 증평 주민 반발에도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청주 가축 시장을 북이면 옥수리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가 정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호암동 별산부인과 의원이 매년 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별산부인과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5명이 근무해 충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이 가능합니다. 이 산부인과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임산부 1:1 건강관리 서비스와 모자 보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청 잔디광장과 지하주차장에 정비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방됐습니다. 잔디광장은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해 배수 처리와 방수 작업, 잔디 조성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또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벽체 균열 보수와 구조 보강이 필요했던 지하주차장도 보강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방했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교명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두 대학 교명선정위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통합교명 투표 가중치를 정하고 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안에 여론 수렴을 거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대학은 통합교명 후보로 충북대학교와 글로컬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와 한국국립대학교 등 4개를 지난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6월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라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2%대를 유지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배가 103.8%, 사과가 51.4%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면 지역 난방비가 7.4% 올랐고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3% 상승했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기업들이 내다보는 3분기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88로 2분기 전망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기업이 77을 기록해 89인 중소기업보다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고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와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CTS가 예산을 들여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